아프더라 길래 놨는데. 이쪽으로 나오세요. 스님 잠깐만. 우리 스님 나오세요. 아니 알았어요. 괜찮아요. 아니 지금은 아니 지금 일단 이거 하시고 제가 아니 먼저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니까 뒤에 뒤로 오시죠. 이게 누구 거야? 난 남의 거 말고 치는데. 스님이 아침 자 뒤로 좀 물러나세요. 물러나세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자, 조용. 제가 예전부터 생각해요. 성당 앞에서 여기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조용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저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정말 잘할 겁니다. 저희가 정말 전국의 시민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모든 선거구에 16년 만에 후보를 모두 냈습니다. 그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말 전북과 호남의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진심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북의 정은천입니다. 자, 여러분 전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에도 한번 봐요. 이쪽으로 한번 만들었어요. 알아들으세요. 잘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입니다. 여러분 남원입니다. 남원.
여러분 남원의 강병구입니다. 네, 강병구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옥고창의 최영훈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주구제 이숙입니다. 다 올라오니까 다 모이면 우리가 준비를 하더라고요. 안으로 오시죠. 안으로. 여러분 이 좁은 무대 위에 저희 전북의 국민의힘이 모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지금 이 무대는 좁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선거를 대한민국이 후진할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다. 이재명, 조국, 통진당, 아류 같은 후진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것을 저희가 막을 겁니다. 그래서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서 저희가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겁니다. 저희는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저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진짜 이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북에서의 지역구는 그냥 한 석, 두 석이 아닙니다. 전북에서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보란듯이 승리한다면 정말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정치의 승리가 될 겁니다. 저희는 목련이 피는 4월에 반드시 그걸 정말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거 피세요. 그거 피시라고. 여러분 피시오. 여러분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전북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그 내실이 있는 발전을 저는 당파와 진영을 초월해서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거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에게는 똑같은 시민이고 시민에게는 진영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북 시민을 사랑하고 전북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북 발전하고 있습니까? 발전했습니까? 아니요. 최하입니다. 전북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초성당을 보십시오. 저런 곳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곳을 제 가족과 함께 한복 빌려 입고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멋집니다. 정말 이 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길 얼마나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름다운 전북이 제대로 발전하고 있지 못합니까? 정치적으로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훌륭한 후보들이 전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국민의 힘입니까? 우리 국민의 힘의 이익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전북 시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나태에 빠진 어쨌든 찍어줄 거라고 자기들은 맡겨놓은 거라고 나태하게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과 우리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경쟁할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이래도 찍어주고 저래도 찍어주는데 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민주당이 뛰겠습니까? 저희도 안 그러겠습니다. 저희는 전북에 한 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맞다. 여러분,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전북을 위해서 뛰었던 모든 힘을 국민의 힘을 대표해서 다시 쏟아놓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정운천을 여기 우리 후보들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밤부터 오늘 하루를 오로지 호남의 지역을 순회하는데 쏟았습니다. 저의 당직자들은 굳이 안 그래도 된다고 했습니다. 굳이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전북에 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북의 삶이, 전북의 이 좋은 분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을 제 손으로 일구고 싶습니다. 한동훈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이미 맡아놨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전 투구하는 의원들과 우리는 정말 일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경력들을 보세요. 일할 자신이 돼 있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분들을 뽑으면 제가 같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총선에 대의를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정운천을 여기 후보들을 뽑아주시면 제가 같이 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전북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건 우리 국민의힘과 전북의 시민들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멋진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꼭 그 장면을 4월 10일에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저희 이쪽에 질문 한번.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백부를 충분히 해와서 그러면 지역지에서만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다른 현안들은 빼고요.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 질문 좀.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안 들려, 소리가. 신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전북 지역에 오셨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전북 지역에서 어떤 현안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이 자리에서 좀 지시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지금 전북 지역에 대해서 인구 사정과 그리고 인력 문제 그리고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북지사님과 제가 장관 시절 이 문제를 깊이 토의하고 전북에 방문해서 도청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산업단지의 내실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 노동의 이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전북도지사님과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루어냈거든요. 그 부분을 실현해서 지금 인구가 지금 인구 위기에 빠진, 결국은 이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문제입니다. 결국 여기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돈벌이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 산업단지의 활성화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약 발표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무적으로 지금 조국 죄송한데요. 전북 지역의 그 민주당 출신들은 계속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이야기하면서 정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허황된 소리인 것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미래로 전진하려는 우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과거로 후진하게 하려는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통진당 아류 같은 후진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선택이 우리의 몇십 년을 좌우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그 세력들은 점점 극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냥 표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는 뭐든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걸 저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걸 저지하겠다는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려는 세력입니다. 저희는 과거에 천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떤 이념에 천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것이고, 그러니까 5.18 정신을 존중한다는 면을 강하게 제가 그 입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좌든 우든 어디에서든지 미래를 위한, 전진하기 위한 정답을 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지 개별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그로 끌기, 저는 그런 문제는 답할 가치가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시민분들 만나는 자리여서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만하세요. 어디 쪽으로? 자, 어디 쪽으로? 마이크. 어떤 건가요? 고맙습니다. 어디가 서 있지? 이거 어디? 아, 제목이. 잠깐만. 이게 엉켜가지고요. 이게 아마 될 것 같은데. 가방 이렇게 챙겨요. 혹시 전북일보 스티커 붙은 거 아까 가져가. 여기 이거 아닌가요? 네. 보였네요. 공간 만들어줄 테니까 조금만 들어가 주세요. 네, 조금만 하면 카메라 때문에. 자, 찍으실게요. 잠시만요. 조심하세요. 자, 밀고 가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안전한데 지금 너무 많이 빌려서 카메라, MBC 카메라 좀 잠깐 학교 갔다 왔어? 길 좀 뛸게요. 네, 잠시만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뒤에 좀 미리 벌려주세요. 한동훈 씨 보고 싶었어요. 저는 지나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치시니까 옆으로 여기 우리 스님 좀 모시세요. 스님 믿고 주셨어. 스님 좀 모시라고. 뒤로 빠지세요. 찍으신 분들 뒤로 가세요. 찍으신 분 뒤로 빠지세요. 소리. 아니, 스님이. 네, 아니. 지나가시면 자, 찍으신 분들 뒤로 오시고. 손하고 찍어야 돼요. 스님 좀 앞으로. 사장님, 여기 좀 서주세요. 태극기. 잠시만요. 조금만 벌리세요. 뒤쪽으로 가면 안 돼. 아니, 한동훈이가 왜 이렇게 인기 안 잘한다.
학생들. 아, 밀지 마세요. 경찰 밀지 마. 다시 진짜 밀지 마. 진짜. 찍으신 분들 나가세요. 찍으신 분 뒤로 빼세요. 지금 찍으신 분들. 자, 사진 찍으신 분들 뒤로 빼세요. 뒤로. 앞으로 선생님. 한번더 가까이 오시면 미남이네. 민주당 탈당하고 저의 새누리위원장 밀지 마. 나무 있습니다. 우리 좀 후식만 좀 돌려주세요. 아, 난리네. 그거 팀이었습니다. 밀려 넘어질 수 있어요.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한 분씩 먼저 하고 한의원장님, 전북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세요. 근데 저기 한 분만 더 하셨어요. 우리 저 시장 빨리 진행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한동훈! 한동훈! 앞으로 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일정이 너무 바쁘세요. 죄송합니다. 자, 찍었으면 나오세요. 먹고 살게 도와주세요. 사진 됩니다. 좀만 벌려주세요. 옆으로 좀만. 좀만 더 해주세요. 이게 특히 요 저녁 때쯤 되면 고즈넉하고 좋아요. 저희가 다음 간담회 장소가 요 앞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카페입니다. 바로 저거 하는 거예요. 자, 토보. 아 천천히. 넘어지시니까 다치시니까 앞에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나와주세요. 옆으로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오지 고맙습니다. 저희 갑이 감사합니다. 파전이 돼가지고요. 제가 앞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겠고요. 조금만 봐주세요. 제가 앞에. 우리 김종량 본부장님, 저희 이번에 영입해가지고 대변인으로 모이면 영입하셨나요? 네, 32만 감사합니다. 이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애기 있어요. 애기 조심.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전임 위원장님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운전하고 가셨죠? 운전하고 있어요? 안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경률 위원 아시죠? 아까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일정이 좀 밀려서 굉장히 좀 실례가 되게 좀 늦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여기 오니까 참 좋네요. 네. 제가 예전에 여기 몇 번 왔거든요. 저도 이렇게 갓 쓰고 한복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언제쯤? 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동네가 더 좋아졌는데요. 제가 부이사 때 거의 시작을 했어요. 예.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일본 사무라이촌의 모델을 따가지고 거기서 한옥을 뭐 사무라이 촌보다는 여기가 더 멋있는 것 거기서 같아요. 이제 생업을 하면서 아 모델을 그렇게 그 스타일.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빠져갖고. 지금은 이제 점점 그렇죠. 이 한옥이 지켜진 건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기에서 여수를 가실 때 이건 너무 육백지가 좋으니까 보존해라.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여기가 특별하게 어떤 행사는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이제 간담회 제가 오늘 상의를 맡으려고 왔습니다. 자, 너무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담회 진행 맡은 김동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냥 전달하라고 고맙습니다. 빵 가게에서 캐럿인데요? 맛있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래 위원장께서 인사 말씀 혹시 청년분들한테 예,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제가 오늘 어제 밤에 순천에 도착해서 순천을 거쳐서 광주를 거쳐서 전주에 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세 군데 모두 저를 반겨주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책임감을 대단히 많이 느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전국에서
제가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의미 있게 내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정치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다수 내는 것 못지않게 그걸 떠나서 저희는 지속 가능한 정치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결국은 전진하는 정치인데요. 결국은 이 지역에 있어서 문제, 아까 제가 말한 산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은 문제인데 이 지역의 청년분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그게 좀 나아지는 정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란 걸 시작한 지가 2달 반 정도? 2달 그거밖에 안 됐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초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초심을 가지고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전국에 저희가 더 잘하고 싶다는 말씀 좀 여러분 뵈서 너무 좋은데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 이쪽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아니 고맙습니다. 하나 더 넘어오겠죠? 전달. 아니 넘어오겠죠. 괜찮습니다. 시작 진행하세요. 예. 오늘 이제 저희 전국에 계시는 많은 대학생분들도 오시고 이제 여기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부부로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모셔서 이제 전국의 발전이나 아니면은 청년들의 어떤 그런 비전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많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질문을 혹시 받아가지고 진행하려는데 먼저 질문 혹시 하실 분 있으실까요? 질문 혹시 제가 먼저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 좀 있어요. 저는 지난 지방선거 출마했던 그러세요? 네, 29 신승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청년 농업인인데 호남에서 지역 갈등을 해소해보고자 이렇게 지방선거 출마를 했었는데 좀 장기적인 호남에서 현재 출마자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 방안이나 좀 육성 방안이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특혜혈제나 중선거구제 같은 좀 정치 선거법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연세가? 29. 지난번에 안 되실 거죠? 제가 1.몇% 차이로 떨어졌어요. 한번에 저희 지역구 안에서 열심히 해서 꼭 당선시키려고 했는데 정치를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정말 기업이라든가 사람이 분명히 세상의 주인공은 맞는데 그걸 사실 많이 좌우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리고 정치에 따라서 세상이 진짜 바뀌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정치는 좀 이렇게 후진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정치 신경 안 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후진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분이 저는 정치를 정말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 전북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우리 특히 국민의힘에서의 정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다 우리 아다시피.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역시 희소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꼭 정치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선거구제도 문제는 특히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국민의 어떤 극단적인 우리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그런 험지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제도에는 양쪽에 다 장단이 있는 거여서 거쳐지고 그 제도를 바꾸는데 정말로 정치적인 어떤 결단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충돌로 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 위성정당 제도가 그대로 살아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지 이게 현실적인 면에서는 그게 어떤 결단이라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취지가 통합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한 지역구에 2명씩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정치가 지금보다 더 후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그런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도는 어느 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변하겠다고 말씀드린다면 제가 책임 없는 말을 하는 것 될 테고 그냥 그 어떤 한 길에서 좀 버텨보시는 것을 저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어느 순간에 그 달라지거든요. 저도
2달 반 전에 제 인생이 이렇게 풀릴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특히 정치의 영역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제도라든가 그런 거 바뀔 여지는 저는 말씀하신 취지의 그런 이 요구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충분히 그런 점이 생각한다. 그리고 저희 당은 제가 이 당을 이끄는 동안에는 이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출발점에서의 어떤 어떤 약점이 있는, 약점이라기보다는 난점이 있는, 예를 들어 전북이나 호남에서 새로 출발하는 청년 정치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힘듭니다. 그리고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존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선에 이기고 나서 제가 계속 당을 이끌면서 그 점을 저는 굉장히 중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정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공천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저는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개혁을 얘기하면서 의원님들 세비를 낮추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의원님들이 싫어하시는데 저는 그게 어떤 이유냐면 이 국회의원이라는 이 직업 자체의 매력도를 낮추려는 겁니다. 이 매력도가 너무너무 좋아버리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50대나 60대 되는 남자들이 인생 이막을 한번 해봐? 이러기에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이 직업이. 그냥 급여도 많고 사회적 대우도 받고 여러 가지 특권도 받고. 그런데 이 직업의 매력도를 확 낮출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의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이 진입하는 터들을 낮추는 게 저는 청년 정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을 강하게 말하는 건 그런 점이 있는 거예요. 이 매력도를 낮춰줘.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한 거지만 제가 지금 50이잖아요. 50의 저와 29의 저를 그냥 절대적인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50의 제가 이길 거예요. 지금보다 제가 29에 제가 더 머리가 좋고 훨씬 더 체력도 좋고 그렇겠지만 어차피 사회생활은 그렇잖아요. 이루어 놓은 걸 가지고 보지 이룰 수 있는 거는 계량화가 잘 안 되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 게임에 보면 50에 제가 이길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50에 저 같은 사람만 정치를 장악하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만 대변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0대, 30대의 어떤 정치 진입을 할 때 보정하는 보정값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제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공천하다 보면 뭐 젊은 분들 뭐 가점 주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기에 20대 정치를 하겠다는 사명감이 대단히 부럽고 존경스럽다고 보는데 20대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딱 하게 되면 아직 여러분들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인생에서 안 한 숙제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결혼을 원하시는 분은 결혼도 있을 거고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집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의 숙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게 왜 정치를 좀 편하게 생각하냐면 나이 든 사람들은 대충의 숙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히 잘 살아왔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용기 내서 여기서 그 숙제를 다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치라는 영역이 정말 불확정성이 큰 영역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 투표율이 얼마 나올지 예를 들어서 그게 투표 날의 날씨가 어떨지에 따라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우리 같은 사람 그래도 되거든요. 사실은. 되게 굉장한 희생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숙제를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그렇게 투신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청년 정치인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시스템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가점을 주든 어쨌든 간에 청년 정치인들에서 하실 만한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안 오시는 거를 이해하겠어요. 제가 보면 오히려 어느 정도 이룬 분들도 좀 어느 정도 20, 30대에 뭔가 이뤘으면 그쪽으로 계속 뭔가를 일가를 이루고 싶겠죠. 그런데 덜 이룬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불확정적인 게 확실하게 어느 공천 준다 이렇게 되면 오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러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젊은 어떤 직업 정치로 나왔을 때의 생활 보존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당의 어떤 그런 투자로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 당에 살아남아 있다면 저는 그걸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정말 젊은 분들 많이 모시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당에 매력이 없었냐? 글쎄요. 그거 저쪽 당도 마찬가지. 이유는 그 보전과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희가 배려가 덜한 겁니다. 그 배려를 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같은 분이 정치하면 우리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여러분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그 구간별로 얘기하는 거에 이제 이 당위성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MZ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MZ 세대는 투표를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 통계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진짜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 잘 안 했던 건 우리들이에요. 우리 세대예요. 우리 때는 우리 통계적으로 비교해봐도 여러분의 어떤 그 대선이라든가 총선의 투표율과 우리가 여러분 나이 때 투표율을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높습니다. 충분히 정치적으로 개명되어 있고 그런 권리의식이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 함양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치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게 몇 명을 어떻게 뽑겠다 이걸로 맞추려고 하보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기본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정도 정치를 하고 왜 이렇게 나는 청년분들을 많이 모시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그걸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럼 그 부분은 결국은 그거를 보충해 주는 것. 그걸 저희가 꼭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를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 사회자가 좀 그런 말씀을 꼭 해야 되는데 여기 10분 모아놓고 한 분 질문에 그냥 너무 많이 시간이니까 괜찮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 말씀하시면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저 질문. 예.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하고 있는 24살 이정민입니다. 저는 지금 인구 소멸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도 전라북도 지역에서 의원이 한 명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는 의원 정족수를 250명을 축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300명인 상황에서도 지방의 국회의원은 넓은 지역을 관리해야 하는데 의원 정족수 축소하면 그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의원이 지방을 관리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의원은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국회로서의 그 역할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겁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집단지성이 대부분 옳다고 생각해요. 전 경험상 그렇게 느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고 아닌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닌 경우에는 정치적인 리더가 직을 걸고 그 반대 지점에 서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국민의 판단이라는 건 결국은 그 정답을 정하는 심판 역할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전 줄일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일의 밀도를 볼 때 저는 적어도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그건 지자체라든가 어떤 지자체의 어떤 역량으로서 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함으로 해결할 문제지 의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지역을 더 잘 대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구 250으로 줄인다는 게 상당 사실 제가 구상하는 거에 대부분은 비례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례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비례가 무슨 이합집산의 어떤 그 난장판이잖아요. 막 계산하고 누구는 감옥 가면 누구 이어받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절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엄두를 못 낼 만한 어떤 아주 극좌적인 사람들까지도 통로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범법자도 들어오고 이런 구도를 만들잖아요. 전 이 비례 제도가 완전히 없앨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든가 우리의 소수자를 대변하는 그런 명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냐면 그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비례로 들어온 다음에 이 비례로 들어온 분들이 다음번에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대표한테 완전히 후한무치하게 충성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있었던 아주 떠오르는 이상한 의원들 있죠. 대부분 비례예요. 왜 그러냐? 한 명한테 잘 보여서 다음번에 지역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는 게 역시 묶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의 매력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 직업을 유지해야 돼. 그럼 다음번에서 이 비례에 남은 사람들은 이 4년 동안 뭘 하냐면 이 비례 선 다음에 지역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그냥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비례대표에 뭐 떠오르는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저렇게까지 한번 창피하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분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한테는 창피해도 상관없고 결정권자한테 아부하면 되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 우리 비례가 아까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전북의 한석이 늘어나는 것에 찬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건 민주당이 반대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줄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뭐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 보면 제가 대정부 질문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대정부 질문할 때 제가 막 얘기하고 있죠. 그때 잠깐 좌석을 맞추는 걸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정도 세비 받고 정도 특권 받는다면 더 열심히 일하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줄이는 것이 저는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줄이는 걸 찬성하거든요.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빠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국민들이 선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맞는 경우가 맞아요. 저는 이 경우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아주 높은 비율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많습니다.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비하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음에 질문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익산에서 온 청년연대 안녕하세요. 운영하고 있는 박상민. 뭘 운영하시죠? 청년연대라는 단체를 좀 운영하고 있는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살아남는다는 표현하셨기 때문에 꼭 살아남으실 거라고 믿고 드리는 정책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원래 잘 살아남습니다. 선진국과 개발국, 도상국도 사업의 방향이나 예산의 방향이 다르듯이 대도시와 소도시도 이런 차이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구처형 청년 지원 사업들의 예산들 사용 방향을 보면 지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와 지금 도시도 뭐 예를 들면 하드웨어 뭐 20에 소프트웨어 80이라든지 근데 어떤 곳은 또 하드웨어 더 필요할 텐데 이런 지역별 소통형 이런 좀 예산 정책이라든지 그런 소통 창구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제가 시장 갔을 때도 말씀드린 건데 저는 이 벽을 좀 허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어떤 지역에 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지가 꽤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직접적인 지원은 지방자치제를 통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권한 배분의 측면에서 뭐 쉽게 생각하면 맞아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즉각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통로가 차단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그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지방에다 어떤 지원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얘기하고 모든 이런 거에 대한 답은 이런 거였어요. 지방정부와 저희가 잘 협의해 보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우리가 국민에게 의무를 막 부여하는 지방민에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방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면 저희는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된다면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이 배분의 도시 단위 문제는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일꾼들이 좀 감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북 지역의 어떤 지자체라든가 이런 수준을 폄하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특히 뭐 꼭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또 다른 지역도 비슷한 여건에 있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권력이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어떤 체제의 변경에 관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더 좀 잘하겠다는 경쟁을 가져야 변경이 되는데 지금 전북이나 전남의 경우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어떤 이 니즈가 있더라도 그걸 꼭 반영 안 해도 되는 정치적인 그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석이라도 늘어나고 그렇게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정말 전북에서 당선되고 싶어요. 그냥 제가 지나가서 한번 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선되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진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꼭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조금만 제가 해주시죠. 하면 이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됐고 우리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또 비자 문제 이런 등등까지도 맞아요. 장관님께서 한시적으로 3년간 지원을 한다 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원 프로그램도 우리 특별자치도의 하나의 한시적인 그러한 하나의 시범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먼저 받아서 그런 거를 이제 실험에서 성공하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특별히 지역 같은 경우는 왜 그 감시 구조가 안 되냐면 기초의원부터 단체장까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한 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혀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요. 또 그걸 오픈하지 않습니다. 기초단체장, 그 기초의원, 광역단체장, 국회의원까지 전부가 한 민주당이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내용도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도요. 전라북도 전주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 부채도 아무도 일반 시민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아예 오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질문을 좀 받아야 돼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그런 정치적 균형을 조금이라도 견제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석을 얻겠다, 두 석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그 균열을 일으키겠다는 거고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양쪽의 지역민들을 100% 존중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영남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이렇게 전석 석권은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긴장하는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석 석권이 될 경우에는 그 긴장감이 사람의 본능적인 어떤 본성상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긴장감이 정치인의 정치적인 긴장감과 떨어질 때 그 피해는 누가 보냐면 그 지역민이 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시간 관계상 또 해주시죠. 질문을 이렇게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앞에서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무게감 있고 실질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바라는 점으로 한번 목요화를 짓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인구 소멸이 굉장히 큰 키워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저는 이제 대구에서 살다가 전라북도 익산에 자리를 잡게 된 지 10년 차가 됐습니다. 네, 고향은 대구입니다. 익산에서 10년 차 자리를 잡았고 이제 결혼한 지 2년 된 청년 부부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아쉬운 저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꼭 바라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부부들의 난임 문제 또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또 이런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같이 이제 자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청년 부부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자녀를 출산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산정 검사를 통해서 건강한 자녀를 얻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되는데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베이직한 검사는 무료로 실시를 합니다. 근데 좀 더 심도 있는 남자의 정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를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심도 있는 부분의 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의료보험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제 배우자에게도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꼭 전달을 하고 오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바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군데서 얘기 들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의료보험 제도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을 담고 있는 제도잖아요. 의료보험을 그러면 사실 의사라는 아주 고급 서비스를 이거는 그래도 그 서비스가 완전 공공재는 아니죠. 공공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런데 그걸 서비스를 받는데 그걸 상당 부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아플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철학적으로. 그렇지만 아주 일부만이 그런 경우에는 글쎄 왜 이 재정으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인구 문제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재원이 굉장히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많은데 저는 좀 과감한 선택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가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책을 그리고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이미 저희가 이미 발표한 공약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큰 틀에서 10여 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공약을 냈는데 저희는 이 공약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던져놓고 무슨 다 해가지고 1년에 30조씩 맨날 그거는 그냥 던져놓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재원으로 뒷받침돼서 실제로 되면은 될 것들만 좀 내고 있거든요. 저희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총선에 이기더라도 3년을 더 집권합니다. 이기든 지든. 그러면 이 3년 동안에 저희는 실제로 우리가 얘기한 걸 진짜 지켜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총선에 승리하면 핑계 댈 게 없어요. 아니, 표를 몰아주셨는데다가 집권한 여당으로 행정부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약은 실제로 집행 가능한 것만 합니다. 그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그 차이를 저희 국민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 4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국민들의 생활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부분이 바뀔 수 있으면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세상이 바뀌는 혁명적 변화는 아닐지 모르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나라의 격이 올라가고 나라의 어떤 나라가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들이 저희가 많이 준비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교통 문제 그리고 철도를 지하화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사실 이 구획을 나누고 양쪽을 차별하는 것을 없애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점점 더 가면서 우리가 총선에서의 진영대결이 과속되면서 이 정책들이 조금 허황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거를 하기 전에 총선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전후에서 뭔가 달라지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난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냥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었다고 봤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걸 부담으로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또 이동을 하셔야 돼가지고 사실 더 주셔도 됩니다. 더 많은데 한두 분이라도 더 하셔도. 한 분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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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시간 동안 왕지각을 해주셨는데 첫 만남 제가 사과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오늘 그 지인이 와달라고 해서 사실 왔던 날이라서 사전 정보나 위원장님에 대한 정보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임팩트 있었던 거는 국민들 자체가 그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사회가 조금 더 다원화되어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만큼의 그 전문성을 다 갖출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수가 원래 지금보다 현역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250명을 줄일 거면은 만약에 이게 큰 승리하신다면 250명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장관령이나 이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할 수 있게 입법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전에 그 비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례를 줄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부 다 없앤다는 취지는 아니고 상당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반대로 전주에서도 시도의원들이 지금 대부분 민주당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사실 저는 전주 사람으로서 민주당 지지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대해서도요. 그런데 이제 시도원들이 다 만약에 비례가 없다면은 한쪽 당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시도요? 시도 비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비례를 줄여버린다면은 전라북도에서도 시도원들의 그 비례가 상대로 줄기 때문에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오는 길에 시민들이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전에 제가 광주에 오면서 생각보다 많이 오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거든요.
다름 아닌 광주와 순천하고 전주에 왔는데 시민들이 막 모이셔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그거는 안 찍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제 마음은 아니 저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전 호남에서 그런데 우리를 봐주시러 오셨다. 저희는 사진이 아니라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예. 그 프런팅 아니고 사과를 해서 너무 감사해요. 당연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또 자기 귀한 시간이셨겠어요. 그런데 또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또 얼마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 250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늘려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국회를 봤던 경험이라는 것도 지금은 오히려 줄이는 실험을 할 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관한 어떤 폐해라든가 오히려 그게 더 많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실제로 그 국회의 모든 전문성, 세상의 전문성 그걸 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너무 아는 척을 해버리면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 고용하고 제가 250명을 줄인다고 했었을 때 말할 때 보좌진의 수를 줄인다. 그런 식의 대안을 얘기하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전문성 있는 보좌진을 모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비를 국회의원을 전 국민의 중위소득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력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보좌진 중에서는 의원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분도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 집단, 그렇지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춘 사람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여러 가지 국회 의원들의 정치개혁 중에서 제일 좀 약간 반발이 있는 것이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중간 소득 수준으로 정하자라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사람은 국회에 나올 필요가 없죠. 최저임금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뭐 무상으로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위를 주겠다는 거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인데 그거는 그 정도로는 그 정도로 살고 그 정도로 생활하고 그 정도로 받으면서도 올 수 있어야 그 정도가 돈이 작아서 못 오겠다는 사람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들은. 그렇다면 그 전문성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례의 문제는 굉장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비례라는 말씀이 어떤 사실 지역에서 비례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비례를 통해서 비례라는 건 지역구에서 통해서 당선될 수 없는 사람들, 소수자, 어떤 그런 분들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용도로 쓰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성적 고려로서 한번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저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계속 이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직업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놓기에는 너무 한 번 4년 하고 그만하기에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비례에 나왔던 분들이 대부분 지역구를 찾아서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불합리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저는 선순환을 하기 위한 몇 가지를 끊어주는 방식으로 이 세비를 낮추는 거 그리고 250명을 줄이는 거 등등을 같이 해보겠다는 겁니다. 완벽한 답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회나 정치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저는 그런 시도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국민들께서도 그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로직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토론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모르시고 오셨어요? 누군지는 아는데 정책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모르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다 모르실 거예요, 어차피.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일어날 시간이 돼가지고 어디 참가하신가요? 참가자는 아닌데요. 이제 질문 가능할까요? 기자? 아니요. 저도 이제 옆에 계신 친구랑 이제 같이 출마했던 네. 충분히 말씀하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네.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처음 2달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달 반 정도. 네, 2달 반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출마할 때 국민의힘 당적이 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제가 7년을 있었거든요. 그러세요? 네, 민주당에 7년을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제가 국민의힘으로 이 험지에서 출마를 하게 됐냐면
호남에 전남, 전북, 광주를 다 합쳐서 지방선거 의석수가 72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민의힘 이제 보수정당 당선 사례가 32년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듣고 이건 정말 아니구나. 내가 민주당에 평생을 부모님부터 세뇌 교육을 당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이 청년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인구가 소멸되고 정말 이게 나부터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 의원님도 계시고 친구분도 계시고 저희 이제 선배님도 계시고 국민의힘에 정말 독립운동처럼 힘써서 이제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했는데 정말 이제 험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험을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매일매일 울었고요. 선거 기간 동안 제 얼굴이 박힌 얼굴 사진이 박혀 있는 명함을 보는 눈앞에서 얼굴을 찢어버리고 던지고 침뱉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재작년 기준으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27살 청년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험지에서 이렇게 힘들게 좀 애써서 싸워보겠다 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는 곳이 이 호남입니다. 그런데 선거라 하면은 이 한 번 나가본 사람이 두 번째 나갔을 때 승산이 있는 거고 세 번째 또 도전을 했을 때 그렇죠.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 의원님 3번 만에 당선되셨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스펙이 있으시고 정말 그런 따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다릅니다. 청년들은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부모를 잘 만나지 않는 이상은 저 같은 경우는 10원도 이제 증여받지 않고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정말 이제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100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3명 뽑는 지역구에서 민주당 의원 2명을 이겼지만 보수과 정의당 후보에게 밀려서 아쉽게 이제 탈락을 했는데 호남에서는 가장 적은 표차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당 차원에서 뭔가 조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선거 자료들을 데이터화해서 이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을 한 번 더 이제 출마를 시킨다든지 하는 쪽으로 이 험지에서 뛸 수 있는 환경을 좀 발판을 마련해 주셔야 2번이고 3번이고 도전을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좀 바꿀 수 있지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괜찮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데이터화, 체계화를 해서 한번 나갔는데 아쉽게 떨어진. 저희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로 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지방선거 출마가 처음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피드백이 되지 않았고 그냥 아쉽게 떨어졌구나 끝 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서시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젊은 피가 수혈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도.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사실 정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도전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100표 차이로 떨어져서 주변에서 다음에 나오면 다 될 거야라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사실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리스크를 제가 감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앙당 차원에서 험지에 출마를 하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좀 밀어주고 키워주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한 명이라도 나와야 좀 우리 지역구에 도전하는 친구들 한 번 떨어지더라도 2번, 3번 도전해서 이 정천 의원님 같은 사례가 또 2번, 3번 나오면 호남도 좀 좋습니다.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우레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성함이? 최용건이라고. 용건이라고. 최용건 계속 정치하십시오. 두렵습니다. 그래도 보통 용기가 겁이 없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용기가 두려워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영권 선생님 같은 분이 정치를 해주시면 나라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공적인 어떤 이 가치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최 선생님 그게 있어 보이시고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도 많이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현재로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제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최영건도 그렇고 우리 신승훈도 제가 출마를 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 모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2달 반일 때 처음에 저는 이렇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반대를 했어요. 저한테 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2달 반이 지난 이제 지금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역시 나는 여의도 문법이었구나. 역시 5천만의 문법으로 새로운 정치의 무대를 만들어낸 2달 반의 역사는 우리 정치 역사의 굉장한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저는 이제 지역주의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신념 갖고 지금 10년을 넘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 친구들 후배들의 버팀목이 좀 되시고 있는데 이번 선거가 끝나면 아마 극단의 양극단이 좀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나는 보고요. 가장 낙후된 전북을 살려내는 것이 국민 통합의 또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한동훈 위원장님의 그 5천만 원에 대한 문법을 그대로 살려나간다면 국민 통합의 또 지름길이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면에서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꼭 이번에 호남에서 당선자가 나와야 그런 국민 통합도 우리 당의 어떤 가치를 또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2달간의 성공은 저는 보석 같은 문제라서 참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잘 이렇게 5천만 문보를 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전주에 와서 좀 날 밝을 때 있다가 저녁이 됐는데요. 저는 오늘 하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더 이 마음 가지고 정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할게요. 그렇죠. 저 선생님. 사실 우리 아까 최영건 후보가 한 얘기를 2년 전에 제가 기사 그 선거 끝나고 중앙당에 보고를 하러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메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청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인정을 하면서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그냥 잃어버리는데요. 이번에 저는 이제 저희도 열심히 해서 10개의 지역에 다들 훌륭한 분들이 오셨고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다들 마음으로 열심히 또 응원할 것이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은 이랬거든요.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혹시 그걸 진짜 현실 세계에서 생활에서 겪으시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해주십시오.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또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꾸는 게 또 정치의 힘인 것이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를 가지고 계속 일하겠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금요일인데 너무 제가 이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구호라도 한번 하시고 구호요? 여기는 우리가 구호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 전국의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정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